농심 신라면, 농심 새우깡 가격이 오른답니다. 이제 라면도 이제 신라면 하나에 1,000원, 그리고 새우깡은 또 100원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사실상 고물가를 용인한 겁니다. 물가가 조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요,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고통은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이요 점점 이제 깊어지고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제 빡빡해지고 더 힘겨워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런 힘든 상황들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떠받들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이제 전가시키고 오직 수출하는 대기업들 위주로만 정책을 펼쳐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니도 하고 싶으면 니가 해라, 뭐 이런 말투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관료들이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참 라면값 50원, 새우깡 100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는데, 그들은, 가진 자들은 사실 100원, 200원 오르든 느낌이 없죠.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름값이 지금처럼 1,600원, 1,700원이 아니라 2,500원, 3,000원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렇게 기름값이 오르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차 끌고 밖으로 안 나올 테니까, 거리가 한산할 거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비력, 경제력이 되게 위에 있기 때문에 서민들과 보통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어서 되게 가격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가가 비싸야 이제 생활하기가 힘들어서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노동력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막 부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력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할 때는 이제 연봉을 높여주지 않고 수평 이동,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3천만 원 그대로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회사 간판만 바꾸는 형태로, 네가 옮기고 싶어하는 회사로 너 오려고 하는 거잖아. 연봉은 미안한데 동결이다, 올래 말래, 싫으면 오지 마라, 너 말고도 오려고 하는 사람 많다. 이게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불편하지만 그게 현실이다. 그걸 또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빡센 거고요.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 안전하게 괜찮게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잘 궁리하고 잘 따져봐야 하는 거죠. 지금의 시국이 그렇습니다. 라면값 50원, 새우깡 뭐 100원, 뭐 그 정도 오르는 가지고 뭐 이렇게 엄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게 라면값 50원, 뭡니까, 새우깡 100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죠. 이거 50원 100원이 나중에 지하철 요금 150원 200원도 되는 거고, 또 전기료도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올라가는 거고, 여러 가지가 이제 덩달아서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게 이제 돌아서서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이제 생활비 부담이 10%, 20%, 30%, 40% 올라가기 때문인 겁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13%로 올라갈 것이고, 또 이제 계속해서 각종 세금들도 늘어날 것이고, 이제 한국에 사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힘겨워지는 거죠. 빡세지는 거죠. 이런 시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더 싼 상품, 더 가격이 낮은 것들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손품, 발품은 아마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식품 기업들도 예전과 다른 모습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찾고 국산이 아닌 해외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산이나 다른 나라의 이제 수입산 좀 더 싼 상품들을 찾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렇게 이 식품 회사들의 자체적인 이 가격이나 노력이나 아니면 원가 절감 노력 없이 그냥 단순하게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이 고객들에게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야 자기들이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로 저렇게 가격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겠지만, 결국은 저렇게 가격 인상한 저 것들 때문에 부메랑처럼 아마 고객 감소와 매출 감소를 겪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한 충격이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뭐 국산 상품들 농심, 뭐 오뚜기 왜 굳이 그걸 꼭 고집해야 되나, 과자를 농심이나 크라운이나 오리온이나 꼭 고집해야 되나, 일본산은 없나, 베트남산은 없나, 말레이시아산은 없나 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퀄리티 좋고 양 많고 가성비 괜찮으면 일본산도 괜찮고 베트남산도 괜찮고 태국산, 말레이시아산도 괜찮다, 중국산도 괜찮고 굳이 국산을 고집하지 말자 라는 게 지금 이제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결국 그렇게 바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소비자지만 결코 국산 상품들이 예전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결국은요, 그로 인한 내수 위축은, 내수 침체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할 떠나서 앞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로 인한 충격은 결국 식품 제조사 기업들이나 소비자인 개인들이나 모두가 다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경험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우리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지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